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 에피소드 힙스터의 성지 을지로 파트 1 들어는 봤나? 힙지로 스캐스트 스캐스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지금 약간 떨려. 여기 자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가고 있어요. 저희가 어디서 지금 녹음하고 있죠? 지금 저희 똑같은 그 팟캐스트 녹음실인데요. 여기가 좀 더 다른 게 지금 큰 창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밖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희가 원래 그 신사 쪽에 있는 데서 녹음을 하다가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용산 CGV에 있는 네. 자몽 스튜디오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되게 느낌이 또 남다르네요. 또 이렇게 하니까. 엄청 유명 인사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남들은 우리한테 관심 없는데. 아니야, 저 사람들 우리한테 되게 진짜? 관심 관심 있어? 쟤네는 뭐지? 쟤는 뭐지? 근데 분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쟤네 뭐 얼굴도 모르는데 쟤네 뭐야? 쟤네 뭐 그럴 수도 녹음해? 있겠다, 진짜. 쟤네 뭐 어떤 애들이야? 막 그러게. 이렇게 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언젠가는 저희도 유명 인사가 돼서 꿈이 크다. 네. 저 항상 꿈 크잖아요. 아, 그렇죠. 네. 꿈은 네. 원래 크게 갖는 거죠. 시즌 1 때 무려 800원이나 벌었으니까. 그럼.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에 거두절미하고 네. 오늘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모였죠, 우리? 오늘 요즘 또 네. 이제 힙스터들의 성지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죠. 힙스터의 바로, 성지. 그렇죠. 네. 어딘가요? 바로 힙지로입니다. 힙지로. 힙지로 따란. 을지로죠. 네. 네. 힙스터들의 성지 을지로에 관해서 오늘 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정말 서울이 사실 강남 쪽만 항상 이렇게 개발이 됐고 강남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 강남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강남에 영화 보러 가고 강남에 뭐 커피 마시러 가고 이랬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더 서울의 반경이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멍 때리고 계세요, 선생님?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는 네네. 맛있는 거 먹고 뭔가를 먹으러 강남을 가본 적은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집에서 멀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서 멀어서 그런 것도 있고 가로수길. 가로수길은 많이 하잖아요. 갔지. 근데 이태원 아니면 대학로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많이 성행이 되고 약간 어느 곳을 가도 평타를 치는 정도? 그러니까 그런 개발이 많이 된 느낌이지. 그렇죠. 개발이 많이 됐죠. 그렇죠. 강남이.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치고 말려던 게 그거였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딱 그 느낌. 그 느낌? 그 느낌 아니까. 네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갑자기 사실 네. 을지로나 종로나 뭐 이런 쪽은 우리가 많이 안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갈 잘 일이 없었지. 알려지지도 않았었고 음. 근데 갑자기 성수동과 함께 을지로가 같이 뜨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맞아. 네. 그래서 을지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저희가 탈탈 을지로에 대해서 한번 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보이님 네. 출격. 도대체 을지로가 어떤 곳인가요? 네, 을지로를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많은 분들은 지금 그냥 힙플레이스라는 그런 이제 생각만 할 거예요. 근데 을지로가 원래 어떤 곳이냐면 도심 속에 위치한 근대 제조업의 산실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제조업, 인쇄업, 유통업의 중심지이고요. 그리고 도심 속 작은 공장지대라고들 예전 과거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에겐 되게 새로운 얘기죠. 근데 을지로 가면 을지로가 어떤 곳인지 딱 이 그 문장 하나만 들으면 딱 이해할 수 너무 있는데요. 웃겼어. 바로 도면만 가지고 오면 탱크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살짝 과장이 포함된 거긴 하겠죠. 아니요. 근데 도면만 갖고 오면 인공위성도 만들어줘요 여기서. 아, 진짜요? 진짜로 내가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진짜입니다. 아니, 인공위성도 나는 만들었습니다. 인쇄소가 몰려 있다고 저도 인쇄소 알았었거든. 골목은 알아요. 저도. 제조업, 인쇄업, 유통업의 중심지.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 왜 그런지 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해주세요. 그 을지로라는 곳이 저희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저희 도시 재건 그리고 집수리 등 필요한 산업들이 이제 성행하면서 네. 그 관련 그 공장들이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조금씩 을지로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을지로에는 5인 이하의 굉장히 작은 공장들이 이제 즐비하는데요. 공장 하나에 5명 아래? 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대형 공장 말고 조그만한 이제 축방 같은데 소규모 공장들이 그렇죠. 많이 몰려 있다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관련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면서 점점 이제 확장이 돼서 이제 큰 그 지대가 형성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제조업의 호황기, 우리나라의 제조업 호황기였던 20세기 후반에 한국에서 생산된 최첨단 과학기구 그리고 과학기술 및 도구는 웬만하면 메이드 인 일지로에서 엄청난 만들어졌다고 해요. 난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 되게 의외다. 왜냐면 우리는 그 시절의 을지로를 몰랐기 때문이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20세기 후반 이쪽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참 우리나라 제조업 위주로 그렇죠. 돌아갈 때였으니까 네. 그렇기도 하겠네요. 네.
그래서 좀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을지로의 그 모든 그 공장지대 그다음에 그 점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소규모 제조 업체끼리 서로 협력망을 구축해서 거대한 공장처럼 많은 생산물들을 이렇게 찍어낸다고 해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뭐 물건들을 만들다가 갑자기 뭐 나사가 필요해. 네네. 그럼 옆에 있는 철물점 가서 나사를 구해서 다시 이제 작업을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런 게 잘 서로 협력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을지로 하면 빼먹을 수 없는 곳이 네네. 혹시 들어오는 보셨나요? 세운상가, 그럼요. 진양상가. 그럼요. 유명하지. 네, 바로 이 거대한 이제 근대 건축물인데요. 네. 아마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을지로에 가시면 충무로, 을지로, 그다음에 퇴계로, 저기 종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거대한 건물, 이 박스 건물이 한 4개, 5개가 이렇게 쭉 몇 킬로에 걸쳐서 이어져 있어요. 이게 요즘 그 다시 세운이라는 그렇죠. 프로젝트로 맞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저는 사실 요즘 모습밖에 기억을 잘 못하니까 당연히. 네네. 그 이 세운상가, 이 상가들이 네. 저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건축을 전공했던 맞아. 학생이었잖아요. 모든 건축 우리나라의 건축학도 학생들은 특히나 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이 세운상가, 진양상가, 뭐 재개발 프로젝트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아, 그래요? 모든 대학교의 큰 화두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운상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1968년도에 이게 처음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세운상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세운상가는 1968년에 지어졌고 5,000평 정도 규모의 안에 한 2,000개가 넘는 점포가 있고 또 호텔 객실이 177여 개가 들어가 있고요. 아, 여기 또 호텔도 있어요? 지금은 호텔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 그리고 주거용 아파트가 851채가 들어가 있고요. 와, 엄청나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 세운상가 만들어질 때 거의 센세이셔널한 건축물이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 건축사의 한 획을 하늘을 네. 긋는 그런 맞아요. 건축사라고 저도 들어가지고. 네네. 김수근이라고 혹시 네, 저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네, 네네네. 한국의 1세대 스타 건축가예요. 김수근 그 건축가가. 근데 이분의 뭐 주요 작품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아, 이분이구나. 네, 서초동 법원청사, 경동교회 뭐 등등 있는데 이분은 그 모더니즘 건축의 이상적인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 세운상가를 이제 들고 나왔는데 세운상가를 자세히 보시면 이 필로티 구조라고 해서 밑에 이제 기둥으로 받치고 있고 아래는 뭐 이렇게 뭐 차도 위에 이제 건물이 떠 있죠. 오늘 제대로 건축학도가 처음으로. 아, 그런가요? 네. 저도 이제 오랜만에 그 네. 건축에 대한 지식을 좀 알려드리는데, 그 차들이 이제 아래 다니고 그 2층에 공중보를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공중보도로 걸어다니면서 자동차와 인간이 걷는 이제 공간을 이제 분리를 해놓은 이런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외국에서는 되게 과거에 많이 했던 시범적인 그런 이제 시도인데 한국은 세운상가가 최초예요. 한국에선 한 번도 이제 시도된 적 없기 때문에 되게 이게 그걸 가지고 획기적인 그런 이 시도였죠. 그러니까 이 세운상가가 을지로의 약간 중심지 같은 역할을 했었던 그렇죠. 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딱 지어지고 여기에는 뭐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교수님들, 연예인들, 국회의원들이 이 그 주상복합에 들어와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의 상징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렇겠네요. 네. 진짜로.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확 그렇죠. 됐을까요? 네, 1970년대, 80년대 아까 제가 뭐 한 2,000개 넘는 점포들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 점포들이 다 어떤 점포들이냐? 대부분 전기전자 산업 관련된 점포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곳에.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전자 산업 부흥기를 일으킨 곳이 바로 이 세운상가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되다가 87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87년도에 용산전자상가가 이제 건설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 있던 모든 전기전자 제품들이 그 점포들이 다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거기는 점점 이제 슬럼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슬럼화가 점점 되기 시작하고요.
이제 슬러머가 되면서 뭐 옛날에 무한도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을지로 편이 한번 나왔는데 그때 이제 뭐 유재석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가 옛날에 그 빨간 딱지 붙은 비디오 테이프들 그런데 사는 곳이라고 그때 얘기가 나와요. 불법 약간 그렇죠. 그런 네. 불법 그 비디오물들 이게 왜냐면 어두컴컴하고 침침하니까 그런 이제 점포들이 점점 이제 몰래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어떻게 재개발할 것인가 이래갖고 뭐 이걸 다 밀고 여기를 공원을 만들자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짓자 하면서 얘기가 막 나왔는데 그때 제가 이것도 하이라인 파크 맞아요. 그런 맞아요. 식으로 해가지고 뉴욕을 네. 엄청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국 근데 그것도 안 되지 지금 않았어요? 그렇죠. 안 됐죠. 그게 음. 우리나라 실정이 안 맞는다 네. 이래가지고.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옛날에 그 대학생 공모전 건축 공모전들도 이거 세운상과 관련해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 맹점은 이거예요. 그 김수근이라는 스타 건축가가 지은 그 첫 번째 우리나라 주상복합 건물이고 되게 상징성이 있고 되게 역사가 깊은데 이걸 그냥 없애버리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뭐 부동산, 뭐 필지는 어떻게 쪼개고 막 이런 문제도 너무 첨예하게 얽혀 있어서 이걸 쉽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복잡했구나. 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아까 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다시 세운 이러면서 이걸 좀 더 다시 살리기 위해 부흥하기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그 아까 지금 어떤 이제 서울시에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혹시 메이커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메이커스요? 네, 아니 나 처음 들어본 메이커스 처음 들어보세요. 메이커스. 원님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메이커스가 뭐냐면 이게 미국에서 되게 이제 한때 되게 흥행했던 건데 그 뭐 쉽게 말하면 DIY 문화예요. DIY.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오. 그래서 내가 직접 필요한 걸 만들어서 내가 직접 쓰고 그렇고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문화가 이제 메이커스 문화인데 그 메이커스 이제 문화가 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그 메이커스의 가장 맹점은 뭐 기업에 한정된 그 메이커스 개념이 이제 점점 더 개인에게 오픈됐다. 근데 어떻게 개인에게 오픈될 수 있느냐? 3D 프린터, 그 뭐 CNC, 뭐 밀러, 금속 가공, 목세공, 조립 등 이런 요즘의 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이 점점 더 그런 기술을 향유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제품을 직접 뭐 도면만 있으면 요즘 또 오픈 소스 그래갖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죠.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바탕으로 내가 직접 이제 만들어서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가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래 맞아. 책 같은 것도 을지로 가서 네. 많이들 해오던데. 그죠. 그죠. 그 뭐 인쇄도 맞아. 이제 있기 인쇄소 같은 때문인데. 것들 해서 많이 해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메이커스 문화가 점점 이제 확대가 되는데 이게 그 을지로 뭐 세운상가, 진양상가 이쪽에서 되게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아까 슬러마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곳이 슬러마가 되다 보니까 그 임대료가 무지 저렴하죠. 싸구나. 네. 아. 그래서 우리 돈이 없는 하네. 젊은이들, 아티스트들, 그 꿈이 많은 청년들은 일단 뭐 사무실만 있으면 되니까 그 을지로에 자리를 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그 뭐 철물점이든 뭐 금속, 성형 이런 데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필요한 제품들을 그런 데 가면 전문가 장인들이 있으니까 만들어 달라고 또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 장인들과 젊은 세대 아티스트들이 서로 협업하면서 되게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세대 간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인들이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많이 떠나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 청년들이 들어오고 또 그 장인분들은 옛날 기존에 맨날 해오던 일만 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하게 되니까 너무 이제 신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청년들이 과거 얘기도 들어주고 서로 이제 유대를 맺게 되면서 되게 좋은 시너지를 이제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메이커스가 점점 이제 을지로에 그 성행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티스트들도 모여서 을지로에 이제 자리를 잡고 젊은이들이 몰리면서 하나의 문화처럼. 네, 을지로가 점점 성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힙지로가 되었죠. 그렇죠. 힙지로가 되죠. 근데 또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 그 고된 하루를 보낸 그 장인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집에 가기 전에 3, 4, 5 모여서 소주 한잔 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포들이 되게 많이 여기저기 형성이 돼 을지로 노포가 있으니까. 또 유명하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맨날 그 반짝반짝한 그런 이제 매장에 가다가 매점? 매장에 가다가 그런 그 노포들을 가니까 되게 신선한 거죠. 그래서 그 을지로가 이제 굉장히 힙해지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이렇게 처음부터 쭉 한번 훑어줬었어. 훑는 그런 근현대사 느낌으로 약간 이제 수준이었어. 우리 건축 근현대사.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렇게 쭉 한번 읊어봤는데 엄청나네요. 을지로도 되게 엄청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게 뭐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던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역사 교과서 한번 들어봤으니까 네. 이제 신세대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짜란. 우리 소비인간 지윤님 혹시 을지로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저 들어보고 싶은데 지윤님 네. 을지로 자주 가시나요? 제가 이 질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행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 그러니까 않아서. 생각보다. 근데 을지로는 가보긴 가봤어요. 그래도 유명하다는 데는 몇 번 다들 가봤던 것 같아요. 몇 번 네. 정도 아니고 가봤는데 네. 자주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힙하다고 해서 궁금하니까 가는데 생각보다 안착하기가 너무 힘들어. 맞아. 교통은 또 괜찮아요. 그래요? 버스가 왜냐면 원님이랑 동훈님한테는 모르겠는데 지하철보다도 버스로 움직이기가 상당히 편한 그래요 을지로가. 그 을지로 안에 왜냐면 그 종로 3가에서 이어지는 시청에서 이어지는 그 버스 라인들이 뭐 용산이나 이쪽으로 넘어가기엔 되게 한 번에 잘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뭐 지하철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저는 되게 이제 심리적 거리상 을지로는 되게 먼 느낌이에요. 멀지. 그냥 되게 심리적 거리상. 왜냐면 내가 그대들의 동네에 놀러 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의 거리감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약간 집에서 회사에서도 을지로- 가기도 되게 뭔가 그렇지, 되게 거리감이 맞아. 느껴지는 게 되게 멀어 보여요. 그냥 저 느낌상. 빼고 둘 다 강남에서 일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도. 항상 강북러입니다. 프로 강북러. 그런데 여튼 아무튼. 자주 가진 않지만 그래도 종종 가봤는데 어디를 갔어요, 지윤님? 주로 밥 먹고 술 먹는 곳이죠. 어. 사실 대부분이 그래요. 경험이 어땠냐? 근데 잘 안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네, 그저 그랬어요. 굳이 엉덩이 들이붙이기 너무 힘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정확히? 자리가 사람이 없다.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힙해서. 너무 많아 워낙 진짜. 힙해서. 막 어떤 가게 유명하다는 가게에 들어가도 웨이팅이 기본이고 맞아. 예약도 해야 되고 예약 안 받는 곳도 많고요. 시간도 약간 제각기고. 시간도 제각각. 그리고 생각보다 이미 제가 퇴근하고 가면 저는 항상 7시 반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미 그 동네 그 종로 맞아요. 쪽에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회사원들 진짜 네. 많잖아요. 저희 또래. 이미 꽉 차 있죠. 이미 가면은. 그들이 다 저녁 1차 타임을 시작하고 그들이 끝나게 기다리려면 9시는 돼야 되니까 나는 이미 골든 타임을 놓친 거야. 그래서 을지로는 그래서 안 갔던 것도 있긴 한데 그리고 또 특이했던 건 가게들이 1층에 있는 점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노포는 잘 모르겠어요. 을지로에서 노포는 안 가봤거든요. 제가 한 네. 번도.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가게들은 1층에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고 거의 없죠. 누가 이렇게 계단 올라가다가 뒤에서 총구 들이대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의 계단을 올라가면 맞아. 2층이나 혹은 진짜. 3층에 위치해요. 간판도 없어. 간판도 없어서 한 번 어떤 와인 가게였나? 와인바는 진짜 찾으러 가다가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막 드럼통, 석유통 같은 거 막 늘어져 있고. 그게 또 약간 재미죠, 근데. 재미죠.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자리도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걸 몇 번 섭섭하지, 경험을 그러면 하고 또 이제. 나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맞아. 거기 저 사람 무슨 너무 느낌인지 많잖아. 알아요, 진짜. 좀 빠지면 가자 이렇게 친구들이랑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알기로 지윤님은 되게 해방촌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해방촌 좋아하죠. 성수도 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 해방촌이나 성수 말고도 사실 1세대로 떴었던 동네 중에 하나가 합정, 연남, 합정, 연희 그렇죠. 뭐 이런 동네였고 이제 뭐 가로수길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그런 동네들과 비교해서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느끼시기에. 을지로가 제일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한 동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쵸. 제일 맞아요. 최근에 제일- 약간 성수랑 같이 뜨지 않았어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성수보다도 더 느려요. 느려서. 왜냐하면 성수는 이미 그 제일 유명한 카페 뭐죠? 대림창고. 대림창고가 맞아, 들어가기 맞아, 시작할 맞아. 때부터 그게 이미 저희 대학교 때잖아요.
그게 벌써 저희 그럼요. 한 4, 5년 됐나요? 벌써 4, 5년 그게? 됐어요. 대림창고도 생긴 지. 어.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네. 그랬는데 어쨌든 대림창고 이후에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이 돼서 뭐 동네가 죽었다라고 해서 지금 성수에 가보면 그쪽도 공장지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정돈된 느낌이 많이 나요. 맞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정돈된 느낌이 그쵸. 많이 나고 조금 깔끔해졌죠 훨씬. 그렇죠. 네. 그리고 연남동이랑 합정은 이미 느낌이- 너무너무 그쵸. 정갈해. 그쵸. 너무너무 정갈해. 맞아요. 근데 을지로는 날것이에요. 어. 로. 진짜 로우 그 자체. 물론 그 각각의 기존의 동네들이 각 지역에서 갖는 특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성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음. 같은 공장지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남동이라던가 합정 쪽은 아무래도 신촌이라던가 그런 큰 상권이 주변에 많이 있고 네. 그쪽에서 유입되어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문화가 좀 흘러들어간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을지로는 사실 그 주변에 큰 뭐 일대 상가 일대라고 해봤자 청계천 아니면 시청의 그 젊음의 거리 아시죠? 뭐 그런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막 개발되기 시작한 근데 저는 이거의 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SNS의 힘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성수고 연남동이고 가로수길이고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살면서 처음 보는 걸 거 아니에요. 저희가 1900년대 후반에 공장지대를 언제 경험해봤겠어요. 그럼요. 그런 네. 노가리 까먹는 노포를 언제 봤겠어요. 네. 신기하고 기존과 완전 다른 방향. 간판도 없는 2층의 허름한 가게. 마치 나한테 이런 여자는 너가 처음이야 같은 그런 되게 불친절하잖아요. 이 가게들이. 그렇죠. 친절하게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해방촌 같은 경우는 조금 오히려 비슷한 느낌이다, 불친절한 느낌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규모가 좀 다른 것 같고요. 해방촌은 말 그대로 동네였고 네. 을지로는 공업지대죠. 거리 이상의 그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로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을지로 여기 있잖아요. 그 을지 뭐 네, 을지로 네, 강로 삼가요, 뭐 네. 을지로 삼가 이런 데 있는데 해방촌역 이런 거 없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 규모 자체가 일단은 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저 원님도 네. 당연히 힙지로 가봤어요? 가보셨나요? 그렇죠. 아, 가봤겠지. 을지로 그죠? 가봤죠, 당연히. 네. 혹시 우리 프로 불편러로서 네. 일지로는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지. 근데 사실 그 이런 우리나라 서울의 동네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얼마 전에 한창 기사 많이 나왔었는데 그 경리단길이랑 이태원 쪽 얘기가 나오면서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이제 뭐 경리단길을 다시 살리자, 뭐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오고 갔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 얘기는 조금 2부 때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조금 간략하게 이렇게 불편을 좀 불편하긴 미루고, 하지만 불편을 좀 미루고 미루고. 제 두 번째 이제 조금 문제라고 한다기보다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 지우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날것의 을지로잖아요. 네. 날것의 을지로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게들이나 음식점들을 가보면은 좀 위생 상태가 맞아요. 좀 조금 찜찜한 데도 없지 않아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런 위생 상태인데 매일 열지도 않고 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가격도 좀 비싸.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조금 엉덩이가 잘 안 붙는 그래서 안 붙는 거였구나. 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못 붙었는데. 물론 사람도 많긴 하죠. 그러니까 사람 많은 것도 좀 저는 싫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을지로라는 그런 새로운 곳이 주는 매력이 있으니까 네. 뭐 안 찾아가 볼 수는 없죠, 사실. 그렇죠. 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찾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네.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역시나 내가 가던 동네들이 좋은 동네다라고 하고 그냥 뭐 한두 번 가본 걸로 됐어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신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을지로는 주구장창 가는 사람들도 있어. 집이 을지로 부근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강남으로 그럴 넘어오기 수도 싫어서?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되게 매력적인 가게들이 많아요. 맞아요. 한번 그렇긴 가면 해요. 또 가고 네네네네. 싶고 또 가고 싶은 가게들이 많긴 하죠. 근데 확실히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은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가게들이 열지도 않고 그런 음. 부분들이 있으니까 맞아. 그거야 뭐 사실 또 계정이라고 하면 계정일 수 있는 거고 또 반대편에서 봐서는 이건 소비자한테 너무 친근한 접근법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떤 부분에서 그 점포들이 소비자에게 불친절 몇몇 그 점포들이 그 불친절한 이유가 어차피 뭐 올 텐데? 을지로에 있는 어. 힙한 공간이니까 어쨌든 오겠지 이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아니야. 근데 뭐, 그건 사실 비단 을지로뿐만이 아니라 맞아, 모든 지역에 그거는 가게에 약간 어. 사장님의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예. 그리고 을지로라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나이스하게 굉장히 엄청나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환대를 해주고 잘 트릿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서 날것의 잘 편한 찾아와서 데를, 그거를 느끼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물론 내가 사장님이라도 장사 손님들 모두에게 잘해야 되겠지만 굳이 내가 부르지 않아도 오는데 그리고 손님들 중에서 매너 없는 사람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제 아무튼 뭐, 생각은 네. 그래요. 아무튼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젠트리피케이션인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아마 2부에서 좀 더 얘기를 한번 네. 해보도록 같이 하시죠. 한번 네, 생각 불만? 한번 해보시고. 네. 그럼 이렇게 저희 그 파트 원? 을지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저희 2부에는 좀 더 을지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더 재밌게 얘기를 훑어보겠습니다. 훑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가게 얘기도 좀 많이 해보고.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2부에서 또 봐요. 안녕. 안녕. 스캐스트. 스캐스트. 스캐스트.